비싼 시계를 통해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것은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죠. 사람 자체의 무게감이 좀 부족하더라도 고급 시계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가 착용자에게 살짝은 투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벼움이나 어리숙함을 조금은 보완해 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앞에 보이는 시계를 통해서도 무게감과 고급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착용한 사람 자체의 품위입니다. 이 시계들 역시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착용자가 어떤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 느껴지는 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세이코와 카시오라는 브랜드는 누군가의 가벼움을 전혀 가려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품위 있는 사람이 이 시계들을 찬다면 브랜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시계가 가진 고급스러운 외관은 그 사람의 품격을 배가시킬 뿐 아니라 뛰어난 안목과 센스까지 보여줄 수 있죠. 오늘 소개할 시계들이 바로 그런 시계입니다. 지난 문워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오늘은 10만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나 그 가격에 비해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진 크로노그래프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꽤 알려진 시계, 또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 시계입니다. 먼저 꽤 알려진 시계는 세이코 SBTR 시리즈인데요. 롤렉스 데이토나를 닮은 디자인으로 세이토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더 비싸면서 세이토나라는 똑같은 별명을 가진 다른 시계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가격대가 다르니까 다음번에 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BTR 시리즈에는 다양한 색상이 있지만 저는 블랙 다이얼의 두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스틸 베젤에 브레이슬릿 적용된 모델이 SBTR 013, 그리고 올 블랙으로 검은 베젤의 가죽 스트랩 모델은 SBTR 021입니다. 진한 블랙 다이얼에 인덱스, 핸즈, 서브 다이얼 테두리 모두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흑백으로 최대한 절제됐지만 글로시한 블랙 다이얼과 스틸 모두 광택이 과감하기 때문에 마치 검은색 세단에서와 같은 고급스러움과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예전에는 세라믹 느낌이 나는 블랙 베젤이 예뻐서 두 모델 중 021 모델을 먼저 드렸는데요. 013 모델이 가지고 있는 스틸 베젤에서 뭔가 쇠자가 떠오르는 툴워치 같고 또 터프한 매력이 끌려서 013 모델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또 013은 021과는 달리 가죽이 아닌 브레이슬릿 구성이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013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물론 브레이슬릿에서 10만원대 시계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엔드링크가 흔들리지 않게 잘 맞물려는 있지만 위에서 봤을 때 케이스와 러그 사이에 유격이 존재하고요. 엔드링크를 옆에서 보면 속이 비어있는 내부가 노출됩니다. 5연줄 브레이슬릿도 자세히 보면 실제로 5개의 분리된 파츠를 조립한 게 아니라 하나의 조각을 마치 5조각인 것처럼 보이게 가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광과 무광 교차선이 날카롭지가 않고 두껍게 파여있는 홈을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10만원대 시계의 현실은 결국 이런 디테일에서 드러나는데요. 이런 디테일 차이가 비싸 보이는 시계 본체의 발목을 잡습니다. 브레이슬릿이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들 즈음 주빌리 브레이슬릿을 매칭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체가 스틸 유광을 과감하게 사용해 화려하니까 주빌리 역시 비슷한 느낌을 내서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요. 스트랩 코드에서 파는 SBTR에 호환되는 브레이슬릿을 찾긴 했지만 가격이 시계값과 맞먹다 보니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드릴 겸 알리에서 만원짜리 브레이슬릿을 하나 구입해봤습니다. 우선 엔드링크가 심각하게 덜렁거리는데요. 펜치로 눌러서 유격을 줄여주고 장착해봤습니다. 어찌저찌 구색은 갖췄는데 아마 영상에서 보시기에는 꽤 그럴듯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계를 차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시계줄이 너무 낭창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만듦새가 너무 어설퍼서 착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기 어려운 퀄리티입니다. 아무래도 만원에 괜찮은 브레이슬릿을 사는 건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세이코 제치 브레이슬릿을 착용해보니 거의 명품으로 느껴질 정도의 차이였는데요. 앞서 제치 브레이슬릿 디테일이 아쉽다고 얘기했지만 모두 눈으로 보이는 단점들입니다. 보기에는 좀 어설퍼도 착용할 때 느껴지는 만듦새는 꽤나 준수한데요. 제치 브레이슬릿 역시 속이 비어있는 엔드링크지만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체결되고요. 브레이슬릿 링크가 무늬만 넣은 페이크 5연줄이긴 해도 모서리가 날카롭거나 낭창거리지 않고 착용감이 준수합니다. 그래서 제치 브레이슬릿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15만원짜리 스트랩 코드 브레이슬릿에 투자해서 완성도를 제대로 높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알리 주문에서 건진 게 하나 있는데요. 스트랩과 본체 사이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엔드링크입니다.
역시 10,000원 정도에 구입했는데 사제 러버 스트랩과 같이 매칭하니 시계의 인상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참고로 이런 엔드링크를 사이에 끼게 되면 나름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두꺼운 스트랩은 체결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스프링바 쪽이 얇은 스트랩으로 매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아무도 모르는 시계는 지금은 단종된 에디피스 EF500DP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에디피스 EFB730D와 비슷하게 생긴 그 아버지격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디피스는 건축물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지샥과 마찬가지로 카시오에서 런칭한 서브 브랜드이면서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전문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차다 잃어버렸던 모델인데요. 문득 과거가 그리워져서 수많은 모델을 뒤져본 끝에 결국 그때 그 시계를 찾아서 산 모델입니다. 과거에는 별 생각 없이 찾던 것 같은데요. 이제 보니 이 시계가 에디피스란 이름처럼 상당히 대담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러그를 보시면 아래로 점점 휘어지는 일반적인 시계들과 다르게 다이얼과 수평으로 곧게 뻗어 있습니다. 이 볼드한 러그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또 터프하면서 웅장한 건축물을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유광 폴리싱으로 마감한 베젤과 케이스 옆면과는 다르게 이 웅장한 러그 윗부분은 세로로 브러싱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텅 비어 보이지 않고 하나의 절제된 조형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시계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모든 디자인이 화이트와 실버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인데요. 그마저도 다이얼 요소들까지 화이트보다는 대부분이 실버입니다.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실버 선레이 다이얼의 명도가 변해서 차가운 금속의 느낌을 주는데 여기에 빛나는 크로노그래프 서브 다이얼로 인해 기계와 로봇 시대를 표현한 하나의 컨셉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퀄리티도 가격 대비 뛰어난데요. 살짝 곡률 있는 글라스가 다이얼 내부를 잡티 없이 투명하게 보여주고 브레이슬릿을 보면 폴리싱과 브러싱이 교차되는 묵직한 솔리드 링크 구성입니다. IWC 인제니어와 비슷한 젠타 디자인인데요. 링크마다 표면 마감도 다르고 가운데 링크는 무늬만 낸 게 아니라 위아래 링크와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즘 10만원대 시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성이죠. 그 이유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 시계가 2000년대 초중반 출시된 모델이다 보니 당시 물가를 감안하면 한 30만원 정도의 느낌이었을 테고 지금 나오는 10만원대 시계와는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한 러그의 볼드한 디자인 요소가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옆에서 보면 러그 위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손목을 감싸쥐는 느낌보다는 러그 아래에 빈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계 본체가 손목에서 좀 붕 떠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처럼 손목이 얇은 편인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신 모델인 EFB730의 아래로 휘어지는 러그와 비교해본다면 아무래도 세련미가 조금 부족하고 착용감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고 실험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이런 볼드한 디자인은 시계가 점점 작아지는 요즘 추세를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가 아니면 나오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단종된 모델이다 보니 인터넷에 판매 재고가 별로 없을 테니까요. 이 시계가 혹시 취향에 맞다면 어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